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에서 우선 전기장의 세계도 결국은 벡터의 세계인데 벡터를 다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CGV 중에 V라는 방법이요. 그죠? C는 쿨렁의 법칙이요. G는 가우스의 법칙이고, 그리고 이제 V는 바로 요 V라는 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스켈라 물리량을 다루어서 결국 회로로 옮겨 놓은 것이 볼테지 V이고, 거기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로 요 수식을 다루게 되는데, 요 수식에서 요 V를 우리는 볼테지라고 불러요. 볼테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전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류를 구동을 해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동을 하는 힘, 원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말하는데 영어의 EMF는 Electromotive Force 그런 뜻입니다. 힘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구동력 이랬으니까 어떤 에너지 원 이런 의미로서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이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는 그냥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통일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장에서도 요 수식을 사용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요게 허용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썼냐면 이런 스켈라 전기 위치 에너지와 같은 VM을 사용하지 않고 벡터 자기의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A에 벡터 표시 있는 거 다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장의 세계에서는 CGV 대신에 아바 이랬다고요. 암페어 법칙, 비오사볼 법칙, 그리고 벡터 자기 위치 에너지를 다루는 그 방법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걸 사용합니다. 이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그럴 때 이 VM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자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그네토 모티브 포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M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 단위는 다릅니다. 요 단위가 뭐냐면 볼트 파 미터입니다. 그러면 요게 미터분의 1이에요. 그럼 요게 뭐겠어요? 볼트죠. 당연하죠. 이건 암페어 파 미터입니다. 요게 미터분의 1이에요. 그럼 요 단위가 뭐겠어요? 암페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로에서 기자력이 뭐냐 그러면 암페어란 말이에요. 전류에 의해서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전류가 아니라 마그네토 모티브 포스는 결국 뭐냐면 암페어에다가 몇 바퀴 감겼는가. 그러니까 I 곱하기 N 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 바퀴 돌면 그게 10이라고 했을 때 두 바퀴 돌면 20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세 바퀴 돌면 30의 값어치래요.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력 VM은 암페어인데 암페어의 N을 곱해서 암페어 턴 파 미터 아니다. 암페어 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요 V를 이용해서 우리는 V equal RI 이걸 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요 단위가 뭐였었냐 그러면 이게 볼트였단 말입니다. 볼트.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요걸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M만 따로 쓴 것인데 이랬을 때 요걸 이용해서 어떤 수식을 쓸 것이냐 하면 VM은 RM 똑같은 R이에요. M만 썼어요. 에? 그리고 여기도 I예요. 근데 IM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생김새가 요거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I죠? 이거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거 fee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속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자속이라고 fee라고 부르지 말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그라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사용하는 자기 회로는 이 전기 회로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냥 모방을 한 것에 불과해요. 여기 이 학문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학문 분야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살짝 보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다룬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다뤄보자 하는 그 정도라고요. 야매. 예? 그러니까 자기회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쓴다. 그랬을 때 요 단위가 뭐라고? 요 단위가 암페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볼테지잖아요. 볼테지 그냥 볼테지가 얼마나 공급됐는가, 배터리로 공급되든 뭐 이렇게 공급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공급이 되냐 하면 I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I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일이 몇 턴 감겼는가 얘요. 이게 기자력이에요. 결국은 이게 기전력이고요. 이게 기자력이고요. 네? 이게 기전력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기자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위가 뭐냐? 암페어죠. 당연히 암페어죠. 이게 암페어잖아요. 암페어 퍼 미터라면 미터분의 1이 있으니까 암페어잖아요. 당연히. 근데 암페어라고 안 쓰고 여기다 턴도 써요. 근데 이거는 쓰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턴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몇 번 갚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5암페어짜리 1톤이나 5톤 1암페어나 똑같은 기능을 해요. 어느 게 효과적이겠어요? 이게 당연히 효과적이죠. 그죠? 그런 의미만 포함하고 있지 단위는 아니다. 이게 유닛이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자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양인데 NI다. 예, NI로부터 온다. 어렵지 않죠. 기전력 그러면 배터리가 몇 볼트냐. 이것처럼 이게 몇 볼트짜리인가요? 1.5볼트요? 1.2볼트네. 이거 직렬로 연결하면 몇 볼트예요? 4.8볼트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기전력, 전류에 의해서 코일에 감아서 NI가 기자력, 그걸로 자기 회로를 구동한다. 근데 지금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봅시다. 그런데 이때 전위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하면 전위차 VAB부터 먼저 보면 VAB는 전기장의 세기의 반에서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B점에서부터 A점까지 1쿨렁이에요. 여기 1이 있는 겁니다. 1쿨렁을 끌고 갈 때 에너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얼마나 제공해 줄까? 그게 전위차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요 마이너스를 안쪽에 적분으로 넣게 되면 요 밑수하고 요 하한값하고 상한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듯이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하는 거니까 V 대신에 VM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기장의 세기 대신에 자기장의 세기, 이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VM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암페어 법칙의 부분이잖아요. 암페어 법칙이 한 바퀴 도는 건데 한 바퀴 못 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보면 암페어 법칙에 의하면, 자,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A부터 B까지가 있고 여기 C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이거 전체를 다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하는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에서 돌아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암페어 법칙이니까 I잖아요. I 인클로즈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회로를 할 때는 이제부터는 코일이 한 번 감기가 아니라 이렇게 감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I가 감겨서 몇 턴이 감겼냐면 N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꿰뚫고 있는 전류가 얼마라고요? NI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I가 아니잖아요. 지금 꿰뚫고 있는 게. 그럼 전체를 구동하는 게 이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한 거에다가 B에서부터 C까지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한 거에다가 C에서부터 다시 A까지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한 것이 전체 기자력하고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이쪽에 뭐가 왔냐면 V가 왔잖아요. V가 와서 저항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건너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있어서 이렇게 공급됐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다면 전류 I에서 V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V라는 것은 R1I 플러스 R2I 플러스 R3I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전력 분배잖아요. 그죠? 기전력 분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거 뭐예요? TV에다가 라디오에다가 전등 그러면 거기에 나눠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직렬로 연결했다고. 마찬가지 기자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그 기자력을 사용한 거고 요 부분에서도 요만큼 사용하고 여기서도 이만큼 사용하고 세 부분은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체로 얘기하면 한 바퀴를 돌면요 이거다 이런 의미죠. 그죠? 요식을 같이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저식이고 이식이 된단 말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A까지. 근데 원래 할 때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마이너스 붙여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썼다.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밑에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저항하고 전류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썼습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자위차, 전위차 이런 말을 썼지만 사실은 자위차 그런 말보다는 결국은 이제 뭐겠어요? 기전력을 분배했다.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류가 전기회로에서 분명히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회로에서 뭘 사용한다고요? 동그라이요, 동그라이. 동그라미 I라는 얘기, 동그라이. I 대신에 동그라이 쓰는데 I라는 건 뭐예요? 전류 밀도를 면적 적분한 게 전류잖아요. 여기는 I라는 것은 뭐예요? 동그라이라는 것은 자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같은 의미가 자속이란 말입니다. 자류가 아니라 전류 그러니까 자류 그러고 싶죠? 자류라는 건 없어요. 자속이 있다고요. 전류 대신에 자속. 그러니까 전류 어쩌고저쩌고 가면 그걸 자속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꾸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있으면 자속이요. 전류 밀도가 있으면 자속 밀도. 그런 의미다. 자, 그럼 이제 저항으로 가봅시다. 결국은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전기 저항에서는 I분의 V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어떤 저항값이라는 것이 정해되려면 그 매질이 선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것은 비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I하고 V가. 그 비례하는 부분에서 저항이 있는 겁니다. 물체마다 다 있어요. 저항. 그 저항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M이라는 첨자를 이용해서 자기 저항이라고 쓰는데, 그렇다면 뭐라고 정의해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동글 I분의, 아까는 기전력에 썼는데, 이번엔 기자력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분의 VM이다. 그랬을 때, 분명히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전기 저항은 볼트 나누기 암페어인데, 그걸 우리 옴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저항은 분명히 암페어 턴 나누기 웨버인데 동그라이가 웨버라는 건 이제 사용하게 됐죠. 그런데 이건 옴과 같이 뭐 옴의 아래 첨자 M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단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어차피 모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페어 파 웨버가 되는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 V = RI인데
그걸 이제 자기회로에서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VM equal RM 동글 I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의 이제 미분형이 뭐냐 그러면 미분형이 J equal 시그마 E입니다. 이제 이거 1대1로 대응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I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는 V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I는 R분의 1 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써요. 요 G는 요건 레지스턴스라고 읽고요. 요건 컨덕턴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G라는 것은 R분의 1이에요. 말 그대로. 요거 자체는 R분의 1에 해당돼요.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I equal GV인데 I equal GV 이거는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해하는 놈이죠. 이거는요. R은요. 전류가 흘러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이 반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R분의 1이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요것이 의미하는 바하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하고는 역의 관계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죠? 자, I equal GV가 있어요. I 대신에 뭐가 쓰이는 거냐면 왜냐하면 이게 J의 면적적분이기 때문에 요거 중에서 요것을 가지고 나오면 이게 J로 대변되는 거고 이게 이것이 대변되는 게 뭘로 대변되냐 하면 시그마로 대변돼요. 요것도 전류가 흐르는 걸 도와주는 거고 요것도 전류가 흐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컨덕티비티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이건 컨덕턴스라고 부르고요. 둘 다 컨덕이죠. 컨덕. 도체에 관계된 성질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요거는 뭐겠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대변하는 요걸로 이렇게 오는 J equal 시그마 E. J equal 시그마 E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유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전류를 분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전류를 분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류에는 대표 순서가 뭐냐 하면 대류 전류 밀도라고 해서 로 V V다 이랬단 말이에요. 대류 전류 밀도. 두 번째 전도 전류 밀도는 J equal 시그마 E다 이랬다고요. 그때 나왔던 거예요. 기억나요? 조금 남직하죠? 그게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메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메 법칙이 이게. 왜냐면 이 내용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즉 이거 아니면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 J equal 시그마 E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마찬가지냐면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J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왔죠. 요렇게. 그럼 요것도 요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자속 밀도를 면적적분한 것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J 전류 밀도를 면적적분한 것이 I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B가 있는 거고요. B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갔잖아요. 요렇게 갔을 때 요거하고 요거 한 게 뭐예요? 요거를 선적분한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뭔가를 선적분한 것이 요거잖아요. 뭘 선적분하면 그거에 암페어 법칙에서 이거죠.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는 성질의 매체의 상수예요. 이거는 자속을 더 많이 흐르게 하는 매체의 상수인데 그게 뭐냐면 자화를 나타내는 투자율이에요. 그래서 요게 전기회로의 오매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그러면 요게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의 미분형 이런 얘기가 됐죠. 1대1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J equal 시그마 E가 오매 법칙이듯이
B 이퀄 뮤 H를 ohm의 법칙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저거 단위가 암페어파미터 제곱이면 요거 웨버파미터 제곱이다. 그럼 뭐 그거 갖고 생각하면 더 쉬워지죠. 왜요? 이쪽에 I잖아요. I 파미터 제곱. 저기는 동글 I 파미터 제곱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글 I가 뭐예요? 웨버잖아요. 동글 I 파미터 제곱. 그러니까 1대1만 대응을 잘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회로의 기자력이 뭐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를 한 바퀴 A, B, C, A까지 돌아오는 것이 NI에서 구동되는 것이다. 그럼 전기회로의 기전력 법칙은 뭐예요? 사실은 V죠. 근데 V조차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잖아요. 이 식이나 이 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에다가 이것은 V하고 같다. 이렇게 쓰는 거나 또는 이렇게 쓰는 거나는 같은 식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죠. 이거는 전압 강하의 합은 전압 상승의 합하고 같다. 아니지.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된 전압하고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한 바퀴 뺑 돌면서 몽땅 다. 이것도 전압 강하로 봐서 전압 강하의 합은 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요 식이나 요 식이나 또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압 강하의 총합은 제로다. 그러니까 아까 회로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되는 게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 또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게 100V가 공급되어 있다. 100V가 공급됐다 그러면 이게 R1이 50ohm이고 이것도 50ohm이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걸리는 겁니까? 50ohm 대 50ohm이면요. 여기도 50V가 걸리고 여기도 50V가 걸리잖아요. 그럼 50V가 걸리니까 뭐예요? 전압 강하의 합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전압 강하가 50이 있었고 여기 전압이 있었고 여기 오면 전압 상승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고요. 그럼 총 합은 얼마예요? 0.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전압 강하가 있었다 그러면 50, 50이고 전압 강하는 두 개뿐이 없다. 여긴 전압 상승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100V가 그렇게 50, 50씩 사용됐다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뭐라고 해요? 커첩스 볼테지 로예요. 커첩스 볼테지 로. 키르호프의 볼테지 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뭘 사용하려고 그러냐면 위에 걸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에 거 아까 설명했죠? 부분 나눠서 합한 것이 NI에서 구동된다. 저기 전기 저항이 나눠지듯이 자기 저항도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율 뮤인 선형 등방성 자성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의 그 자기 저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해볼 참인데 우선 이제 그 유전율 입실론인 선형 등방성 유전체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백목이 있습니다만은 이 백목이 이게 균질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이 같을 거라고요, 이 저항이요. 요걸 이제 말하자면 선형이란 말은 V 이퀄 RI처럼 1차원적으로 비례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등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제 똑같은 그런 거. 그러면 요것도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로 기초 회로 응용 지금 실험하고 있죠. 그때 저항 사용하나요? 저항도 사용하고 그러죠. 그때 뭐 갖고 사용해? 이런 백목 같은 거 갖다 연결하나요? 그런 거 아니고 청계천에서 사온 거 갖고 연결해서 쓰죠. 그거는 일부러 만들어서 매돔짜리를 하지만 이것도 매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돔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결국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때 전기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I분의 V가 전기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V를 측정하고 I를 측정하면 이제 저항이 측정되는 거예요. V는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그 어떤 길이만큼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선적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균일하다 그러면 ED가 V일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게 볼트/미터거든요. 볼트/미터에다 길이를 곱해야 볼트가 되잖아요. 또 선형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J에다가 DS를 곱하는 거잖아요. J가 뭐였었어요, 아까? 오메 법칙. 포인트형 오메 법칙이 하면 시그마 E 그랬잖아요. 그럼 시그마 E에다가 S를 곱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옴이 얼마가 나와요? 지금 눈에 보여요? I분의 V니까 E가 생략됐고 시그마 S분의 D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기저항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기저항이라는 것은 I분의 V인데 V가 뭘로 나왔다고요? ED로 나왔단 말이에요. 볼트/미터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요 길이를 곱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시그마 E 이게 J잖아요. 거기다 S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 S분의 D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시그마가 뭐하고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시그마가 요거하고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요거하고. 즉 R에 반비례하는 거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죠. R하고 시그마는 반비례해요. 그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 아침 지금 뭐 저녁에 올 때는 뭐 그렇게 안 붐볐겠지만 아침에 어땠어요? 무지 많이 붐볐죠. 예? 그때 시그마 값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시그마 값이 무지 적었던 거예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눈이 그 4차선인데 이쪽에 1차선하고 4차선하고는 눈이 별로 안 녹아서 그쪽으로 차가 못 다녀요. 막혔어요. 그럼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은 어떻다? 적어지는 거예요.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차로 다닐 때도 저항을 느끼는데 뭐라고 느끼냐면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적고 단면적이 크면 저항은 적다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 3번에서 안산 오는 거가 저항이 크겠어요? 아니면 부산에서부터 안산 오는 게 저항이 크겠어요? 그렇죠. 길이에 비례할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길이에 비례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전율이라고 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성질이 다르잖아요. 도체는 도전율이 크고요. 백목과 같은 건 도전율이 아주 적어요. 그럼 그거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R이라는 것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R은 시그마의 반비례, 면적의 반비례,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에 비례한다. 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잖아요. 요거 RM이잖아요. RM도 똑같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 하면 여기 뭐라고요? 동글 I. 여기 뭐라고요? VM. 그러면 VM은 뭐에서부터 나왔다? VM 뭐에서부터 나왔다? 어디 있을까요? VM. 어쨌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자력이잖아요. 기자력은 뭐를 적분해서 나온 거죠? 자기장의 세기를 적분해서 기자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D라고 해요, HD. 저게 ED하고 똑같이 HD. 다르게 생각해도 돼요. E 대신에 무조건 H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E 대신에 H예요. 시그마 대신에 뭐라고요? 뮤예요. S 대신에 S.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요게 뭐냐면 요게 B예요, B. B에다 S 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상쇄가 되고 뮤 S분의 D인데 이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뭐라고 똑같은 원리냐 하면 길이가 길면 당연히 저항이 크고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적고요. 이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자속이 더 많이 빠르게 되니까 저항은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질의 성질을 알면 이거 가지고 자기 저항을 구해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전율 엡실론인 선형 등박성 유전체 V가 ED, I가 시그마 ES를 가지고 요걸 구해내듯이 저기도 VM이 HD, 동글 I가 뮤 HS니까 그걸 가지고 요걸 얻어내면 이제부터는 요걸 진짜 우리가 늘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서 귀가 있을 때마다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계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예요. 그 저항값이 얼마인지 모른다.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보다시피 시그마 S분의 D가 나왔듯이 자기 저항은 뮤 S분의 D입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공심 토로이드. 공심이라는 것은 코일을 감았는데 코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기만 들락날락거려요. 공심, 에어코 토로이드인 요렇게 그 도넛처럼 생긴 걸 토로이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을 솔레노이드, 요걸 토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근데 코일이 몇 번 감겼냐면 N번 감겼습니다. 그리고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토로이드가 놓여 있어요. 중심이 Z축상에 놓여 있고 총 감긴 권선수가 N인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토로이드에. 그러면 토로이드에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하면 요렇게 흐른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성되듯이 되지만 또 반대로 요렇게 흐른다 그러면 요로 자기장이 생성되잖아요. 그죠? 둘 다 똑같이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빙빙 도는, 요렇게 도는,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자기장이 생성될 거 아닙니까? I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요렇게 자기장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요 코일과 코일 사이가 아주 거의 붙으면 안 되지만 거의 붙어서 빠져나갈, 자기장이 빠져나갈 틈이 없다 그러면 요 안에만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있는 거라면 거기에 뭐예요? 자석이 흐르잖아요. 그 자석이 뭐냐? 전류란 말이에요. 전기회로의 전류처럼 여긴 자석이 흐른다. 그러면 자석이 흐른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자석은 동글 I였잖아요. 동글 I하고 기자력은 뭐가 돼요? NI가 기자력이죠. 그럼 VM equal NI인데 그게 RM equal 동글 I, RM 곱하기 동글 I 이랬으니까 그 관계식을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에 놓여 있는 거에서 뭘 이용할 것이냐 하면 요걸 이용할 거거든요. VM equal RM의 동글 I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어요? NI라고 주어졌죠? 알죠? RM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구해요? 뮤제로 공심이라고 했으니까 뮤제로에다가 단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측정하면 되죠? 길이 측정할 수 있죠?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걸 구하는 거예요, 결국. 요걸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요걸 구하면 자석밀도 알 수 있죠? 왜요? 단면적으로 이걸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단면적 S로 나누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알면 자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는 사실은 이걸로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죠?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암페어 법칙으로 구하는 것을 왜 이거 갖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섭섭해요. 이제 왜 그렇게 구하는지까지 갈 겁니다만은 어쨌든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단계.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끝! 이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암페어 법칙이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어딘가 썼을 것 같은데요. 이거잖아요. 자기장의 세기를 폐곡선에 선적분한 것은 그것이 싸고 있는 전류량하고 같다 했으니까 NI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냐 그러면
결국 크기만 얘기하자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 로에다가 요거 곱한 것이 ni니까 h는 2파이 로분의 ni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2파이를 d 한 바퀴 둘레기를 d라고 할 수도 있지요. 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뭐 자기회를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자기회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그 매질이 하나뿐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매질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공심이라면 당연히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뮤제로가 지금 사용도 안 됐잖아요. 뮤제로 갖고만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구조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렇게 연결될 것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였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에어예요. 에어에 이렇게 감긴 이제 토로이드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심을 가지고 토로이드를 만들면 용량이 훨씬 더 세져요. 이건 철이에요, 철. 스틸. 그냥 공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건 그냥 에어예요. 공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쓰는 코일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고 용량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뛰어나긴 하지만 여기다가 붙일 수는 없어요. 붙이면 이것도 철이라는 하나의 매질로 통일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못 붙여요. 그럼 결국 뭐가 있냐면 여기 공기가 있고 여기 철이 있다고요. 이러면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전기회로로 얘기하면 ni라는 것이 공급되어서 저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저항이 하나 있는 직렬 연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 스틸이 하나 있고 R 에어가 하나 있어서 직렬 연결이 되니까 이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됐다고요. 그럼 이랬을 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저 암페어 법칙으로는 불가합니다. 못 풀어요. 뭐 갖고 풀어야 된다고요? 자기회로 방식으로만 풀 수 있어요. 이것처럼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공심 에어만 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쉽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것처럼 철심이 공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어갭을 공극을 갖고 있는 철심이 사용될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회로 방법밖에는 없다. 그거예요. 가봅시다. 어쨌든 이제 기자력은 VM equal NI 그냥 끝났어요. 자기 저항은 뭐냐? 그럼 뮤 S분의 D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심이니까 뮤 제로를 쓰면 되죠. 그래서 뮤 제로 S분의 D입니다. 그럼 자석 B는 뭐냐? 그러면 자석 B는 V equal RI니까 I는 R분의 V니까 물론 이제 자기회로서는 R 대신에 RM을 쓸 것이고 V 대신에 VM을 쓸 것이고 I 대신에 동글 I를 쓸 것입니다만 똑같은 개념이니까 I equal R분의 VM을 쓰게 되면 RM을 갖다 대입하고 VM도 갖다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와요. D분의 뮤제로 SNI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S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B가 된다예요. P를 S로 나눠주면 뭐예요? 자석 밀도잖아요. 왜냐면 이건 자석이니까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자석, 그게 자석 밀도니까. 예? 갈 거예요. 어쨌든 자석 밀도의 크기 B는 S분의 P로 해서 D분의 뮤제로 NI입니다. 그럼 자기장의 크기 H는 뮤제로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D분의 NI가 나온 거예요. 아까 구한 거랑 똑같잖아요. 맨 처음에 구한 거랑. 저기 암페어 법칙으로 구한 거랑 똑같잖아요. 2파이로분의 NI였잖아요. 2파이로를 D로 하고 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이 그 철심 토로이드가 사용될 때는 공극하고 철심 토로이드가 결국은 직렬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때 기자력은 똑같아요. VM은 NI가 나와요.
근데 자기 저항은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RM 에어와 RM 스틸의 직렬 연결. 직렬 연결 우리가 공부했겠죠?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줘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RM이 크냐 R 에어가 크냐 R 스틸이 크냐라고 묻는다면 R 에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싶어도요. 이거 무시하고 싶어도 요것에 해당되는 요 공기에 해당되는 요 에어 요게 이제 이렇게 썼어요. M 에어가 있는데 이거 M 있고 스틸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 거는 뭐 조금 클 정도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게 뭐였었습니까? 이게 뮤 제로 S분의 델타. 이걸 델타라고 했어요. 델타. 델타는 무지 적은 공극이에요. 이 전체를 D라고 했는데 이 한 바퀴 돌리는 D라고 했잖아요. 아까 D. 근데 이 D는 사실은 이거죠. D에서 델타는 빼줘야 되죠. 근데 이 D가 가령 예를 들어서 5m다 이러는데 이거는 0.001m다 그러면 0.001m다 그러면 5m에서 0.001m 빼면 얼마예요? 에이 5m예요. 공학적으로는 5m라고요. 에? 마지막 순간은 공학인 거예요.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요. 이퀄 가다가 마지막에 어프락시메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D 마이너스 델타는 그냥 D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뮤 S분의 D잖아요. 그럼 S는 똑같은 단면적이라고요. 그럼 뮤분의 D가 크겠어요? 뮤 제로분의 델타가 크겠어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몇 배예요, 이거는? 5,000배죠, 5,000배. 5,000배인데, 이거는 이거보다 몇 배나 큰지 아세요? 10만 배 커요. 그럼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크죠? 이건 굉장히 찍어도 이게 또 더 굉장히 찍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듯 하지만 이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럼 저항이 어떤 게 큰 거예요? 에어가 더 커요. 당연하죠.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도 이렇게 전기는 오히려 뭐예요? 이렇게 단선이 되면 뭐라 그래요? 저항이 크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단선이 되면 저항이 무한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전기 저항은 무한대예요. 근데 자기 저항은 무한대가 아니라 저걸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저항일 때는 저 뮤 대신에 뭘 썼어요? 시그마를 썼죠. 시그마가 그때 얼마인데요? 0이라고요. 컨덕티비티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가령 예를 들어서 시그마를 얘기한다면 시그마, 공기의 시그마니까 이거는 얼마냐? 이건 0이에요. 투자율은 공기의 투자율이 얼마냐? 이거 0 아니에요. 얼마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굉장히 적은 수죠? 굉장히 적은 수지만 0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 없이 굉장히 큰 저항이긴 하지만 무한대는 아닌 놈인데 전기 회로에서는 단락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무한대 저항으로 해서 끝나버리잖아요. 전류가 못 흐르잖아요. 근데 이건 전류가 못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회로는 이렇게 도체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건너뛸 수 있는 말은 무지 높은 전력을 공급하면 건너뛰어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공극이 이렇다 그러면 어쨌든지 이 구동이 됐잖아요. 이 코일에서 구동이 됐으면 이렇게 자석이 흐르다가 그냥 통과를 해요. 그냥 통과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직렬 연결이라고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게 뭐겠어요? 뭐라고 표시하면 됩니까? 동글 I잖아요.
동그라이가 여기 통과할 때 동그라이하고 여기 통과할 때 동그라이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극이 있다고 그래도 공기에 간극이 있다고 그래도 거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저것처럼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고 흐른다. 그러니까 흐른다. 흐르는데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직렬 연결하면 당연히 전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직렬 연결로서 동글 I가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동일하냐면 동일한 것을 잘 어디다 써놓으세요. 이게 동일하고 이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 반면에 안동일이 있어요. 안동일. 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달러요. 이게 아니라 안동일은 빨간 걸로 해서 이게 달러요. 이게 배분해 갖는 거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 갖는 거라고요. 안동일이에요. 안동일. 동일 동그라이 B. 안동일 H. 또 안동일 뭐가 있어요? 저항. 안동일이에요. 당연히. 두 개씩만 되라면 동일 동그라이 자속. 안동일 자기장의 크기 자기저항. 네? 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공극의 자기저항이 철심의 자기저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극의 자기저항이 뮤제로 S분의 델타이고 철심의 자기저항이 뮤 S라고 썼어요. 뮤 S, S분의 D인데 저 뮤 S가 얼마냐면 거의 이겁니다. 뮤 S는 거의 10의 5승 곱하기 뮤제로 정도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토탈이 두 개의 직렬 연결이니까 합으로 구해지겠다. 그런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속은 총 자기저항으로 기자력을 나눈 게 자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동일한 게 뭐가 있다고요? 자속 동일합니다. 직렬 연결에서. 또요? 자속밀도 동일하고요. 안동일이 있어요. 뭐가 안동일이라고요?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크기예요. 크기만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장의 크기. 또 자기저항 안동일이에요. 그래서 자속과 자속밀도 여기는 동일만 쓴 거죠. 3번, 4번은 동일해요. 3번, 4번의 자속과 자속밀도의 크기는 직렬 연계의 저항이 달라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자속과 자속의 크기가 자속밀도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나 자기장의 크기는 다르다. 안동일이다. 네? 그래서 그 철심의 자기장의 크기와 에어 공극의 자기장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다. 어떻게 구하느냐? 요 동일한 B를 요 놈은 뮤S로 나눠져야 될 거고 요 놈은 B를 뮤제로 나눠야 될 테니까 다르죠. 어떻게 크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적다. 예요. 그죠? 이게 크다예요. 당연하겠죠. 자기 저항이 많은 놈한테 많이 배분을 해야 돼. 예? 많이 배분을. 그런데도 그게 훨씬 수지 맞는다니까. 왜요? 철심이 자기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공심 대신에 철심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계산하는 거는 뭐 사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직렬 연결 요것 때문에 이제 자기회로를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자력 하나 가지고 배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요 공극을 무시해도 좋을 듯하지만 사실은 공극의 자기저항이 철심의 자기저항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나눠 가진다. NI가 가령해서 4A짜리가 500톤 감겼다. 그러면 2000 암페어톤일 텐데 2000 암페어톤 중에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얼마 정도냐면 1800 정도 사용되고요. 여기에 200 정도 배분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저항은 안동일이죠. 안동일이에요. 그런데 3, 4번 가면 동일이 2개 있어요. 뭐라고요? 자속도 동일이고요. 자속 밀도도 동일이에요. 그래서 동일된 것을 구하고 안동일된 거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H스틸을 μS로 나눠주고 동일한 B값을 H스틸은 μS로 나눠주고 H에어는 μ제로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적다 값이, 이게 훨씬 더 크다 값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2000 중에 2000 중에 200 정도라면 10분의 1 정도라면 이건 10분의 9 정도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회로를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회로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직렬 연결 회로를 요걸 가지고 직렬 연결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하는 병렬 연결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이상 해 보면 그거는 이제 연습에 불과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병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병렬 연결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기자력 NI로 공급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병렬 연결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 분명히 자속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속이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Phi1이 있고 이쪽으로 Phi2가 있어서 분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자기저항의 토탈은 어떻게 구합니까? RM1이 있고 RM2가 있다면 병렬 연결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병렬 연결은 어떻게 돼? RM1 플러스 RM2분의 RM1 곱하기 RM2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총 저항은요.